제가 오늘 손에 지금 들고 있는 ZV-E10이랑 18105G 렌즈에 대해서 여태까지 사용했던 사용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디랑 렌즈를 처분을 할 계획인데, 이거를 처분을 하게 되는 이유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E10을 제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이전에 회사에서 이제 E10을 제일 처음 샀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카메라가 한 대 필요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출시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동영상 머신용으로는 뭐 제일 가성비가 엄청 좋다라는 그런 정보들도 이제 많이 있었고, 유튜브 컨텐츠용으로 이제 사용할 카메라였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보다가 10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사용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또 직장을 옮기면서 저는 제 개인 카메라, 지금 저를 찍고 있는 α7S3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촬영을 다니면서 캠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제 투캠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브캠으로 이제 웨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찾다가, 뭐 E10 정도면은 서브캠 위치로 되게 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거든요. 사기 전에 웨딩용으로 과연 얘가 쓸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뒤에 이 사용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쓰다가 이제 방출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랑 이런 세팅 자체가 다 이제 풀프레임 α7S3에 대해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기타 장비들도 그렇고 렌즈들도 그렇고, 따로 이 크롭 바디에 대해서 이런 부가적인 액세서리라든가 렌즈 같은 거를 고민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 더 나은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E10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바디지만은, 이거를 처분하고 이제 저는 뭐 다른 촬영 장비, 슬라이더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나은 삼각대,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로 구매를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 방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쓰면서 좀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엄청 가볍습니다. 진짜 정말 가벼워요. 이렇게 가벼운 카메라랑 이제 이런 셋업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데, 처음에 저는 이제 α7S3를 뒤늦게 샀잖아요. E10에 쓰다가. 그래서 무게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놀랐었어요. E10보다 S3가 훨씬 무겁다고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는 당연한 차이겠죠. 안에 들어가는 이제 모든 시스템 자체가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성능 면에서. 그래서 그런 무게 때문에 되게 놀랐었는데, 어쨌든 정말 가볍습니다. 가볍고, 두 번째로는 가성비가 되게 좋다는 거죠. 이 정도 가격대에 4K 촬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이제 엄청 큰 가성비 카메라인 것 같고, 그리고 느꼈던 단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면은, 이 단점이 결국에는 좀 방출하게 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단점으로는 그 안에 시스템 자체가 조금 느립니다. 제가 이 E10만 썼을 때는 못 느꼈는데, S3를 이제 같이 만지고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메뉴에 설정에 들어가서 뭘 좀 세팅을 바꾸려고 해도 좀 느려요. 답답해요.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같이 놓고 쓰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엄청 느리고, 그 다음 단점으로는 발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웨딩 서브용 캠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구매를 되게 찾아보다가, 발열 때문에 꺼진다는 소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쿨러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면은 그나마 괜찮게 쓸 수 있다라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E10에 쿨러를 사가지고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쿨러도 같이 샀습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세팅하는 과정에서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카메라의 이런 발열에 대해서 내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발열 때문에 혹시라도 꺼지지가 않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쿨러가 또 혹시라도 뭐 꺼지진 않을까, 왜냐면 쿨러가 꺼지면은 카메라도 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발열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이 되게 좀 번거로웠어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이거를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를 하지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서브용 캠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물려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보조 배터리까지 같이 물려서 사용하게 되면은 더욱이 이제 발열에 대한 걱정이 이제 많아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볍게 쓰려고 샀는데 쿨러 붙이고 보조 배터리 붙이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볍지만 또 가벼워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α7S3보다는 가볍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또 느꼈던 단점들은 4K 화질은 괜찮아요.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제 풀 HD 화질을 보게 되면은 와 정말 이게 지금 최신에 나온 카메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화질이 안 좋아요. 요새는 지금 풀 HD를 쓸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4K로 촬영을 하고 최종 출력 시에만 이제 풀 HD 사이즈로 이제 뽑아내는 경우는 있긴 한데 촬영 자체를 풀 HD로 하게 되면은 정말 못 봐줄 정도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풀 HD로 찍었을 때 제가 세팅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HD로 설정을 하고 이제 촬영을 했다라고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거 세팅이 잘못됐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풀 HD더라고요. 그래서 4K 화질은 정말 괜찮은데 풀 HD를 만약에 쓸 계획이라면은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 풀 HD에 대해서 다른 카메라들을 이제 많이 만져본 건 아닌데 일단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캐논 이제 200D2라는 카메라를 옛날에 한번 썼었거든요. 근데 캐논의 풀 HD는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많이 화질이 떨어진다. 진짜 무조건 4K로만 사용해야 된다. 근데 4K로만 사용하면은 발열 걱정이 또 생긴다. 이제 결국에는 이런 또 문제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가볍다라는 점 그리고 4K 화질이 정말 좋다라는 점은 정말 칭찬하고 싶은 카메라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뭐 순수 사용 기간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는 1년 넘게 사용했던 것 같은데 저 1년 넘게 사용하면서 느꼈던 저의 그런 생각들을 좀 짧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